이번 시간에는 인용절 공부할게요. 절은 안긴 문장이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주어 있고 서술어 있고 문법 요소가 절을 이루고 절은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인용절의 문법 요소는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있어요. 얘네가 인용절을 이루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입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당연히 부사어로 쓰이는 거예요. 문법 요소가 이렇게 두 개죠.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두 개예요. 쓰일 때가 구분이 됩니다. 큰 따옴표가 있을 때는요, 직접 인용절이라고 해서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를 쓰고요. 큰 따옴표가 없을 때는 간접 인용절이라고 해서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쓰여요. 쓰임이 달라요. 다르게 쓰입니다. 그리고 인용절의 위치는 인용, 용언, 말하다, 여쭈다, 묻다 이런 거나 뭐 믿다, 주장하다, 생각하다 등 앞에 인용절이 옵니다.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인용절이에요. 그 말이 옳다. 무엇이 옳다.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죠. 절이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 인용절이고요.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렇게 고라는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쓰입니다.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얘가 인용절을 이루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절이에요. 부위의 끝에 문법 요소 고가 있죠. 고는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얘가 인용절을 이루고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여요. 다음 문장 볼게요.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자기도 같이 가다. 주어와 서술어 구조죠. 절이고요. 따옴표가 없죠. 이러면 간접 인용절이에요. 문법 요소 볼게요. 부위의 끝에 고가 있네요. 고는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죠.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로 쓰여요. 다음 볼게요. 아저씨는 철수에게 이름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 절이고요. 여기 보니까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러면 직접 인용절이죠. 부위의 끝에 문법 요소가 있어요. 라고는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예요.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문장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밑줄이 없네요. 우리가 인용절을 찾아야 돼요. 인용절 찾는 방법. 절을 찾는 방법 첫 번째, 부위가 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찾기. 이런 거에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 시연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게 있어요. 얘네들을 찾고요. 그 다음 얘네에 해당하는 주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을 하세요. 문장 분석하고 문법 요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부위를 찾아볼게요. 말하다 부위 되죠. 선생님이 안 되고 나에게는 안 되고 고맙네, 고맙다 부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찾을게요. 선생님이 말한 거죠. 선생님이 주어. 고맙다의 주어는 생략이 되었어요. 주어는요 생략될 수 있어요. 문장 분석할게요.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다. 큰 문장이죠. 안고 있는 형태예요. 아는 문장. 그 다음 이제 얘 분석할게요. 이 부위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할게요.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직접 인용절이네요. 부위의 끝에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는 뭐예요?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예요. 직접 인용이 부사격 조사 라고.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여요. 문장을 분석해보면 부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는 문장이고 하나는 인용절이다.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부위 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믿는다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인간이 안 되고, 누구나 안 되고, 존귀하다 되죠. 주어를 찾을게요. 우리는 믿는 거고요. 존귀한 거는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문장 분석할게요. 이 부위에 해당하는 문장, 우리는 믿는다. 아는 형태죠.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이 문장 분석할게요. 따옴표 없죠. 그러면 간접인용절이에요. 간접인용절이다. 부위의 끝에 문법 요소 찾으세요. 고는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죠. 조사 고.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부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는 문장이고 하나는 인용절인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영수는 영희가 우동생이라고 믿었다. 부위가 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믿었다 되고, 영수는 안 되고, 영희가 안 되고, 우동생이다. 여기 우동생에 이다가 결합한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부위 됩니다. 주어 찾을게요. 영수는 믿은 거고요. 영수가 믿었고, 우동생인 것은 영희가 우동생인 거예요. 문장 분석할게요. 영수가 믿었다. 안고 있는 형태죠.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따옴표 없어요. 그러면 간접인용절이죠. 간접인용절이다. 문법 요소 볼게요. 부위의 끝에 고 있죠. 고는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예요.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인다. 하나는 아는 문장, 하나는 인용절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거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거라고 했어요.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에 고가 결합한 거예요. 고는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이다와 고가 결합하면은 이 다가 라라고 바뀝니다. 이라고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라고가 된 거예요. 이 다에 고가 결합하면 이 다가 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라고가 쓰인 거예요. 라고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가 쓰인 거예요. 고가 쓰였는데 다가 서술격 조사의 다가 라로 바뀐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현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부위 되고요. 현태는 자기가 옳다 부위 될 수 있죠. 주어를 찾을게요. 현태가 주장한 거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한 거예요. 다 찾았어요. 이제 문장 분석할게요. 현태가 주장했다. 안고 있는 형태죠. 아는 문장. 그 다음 자기가 옳다. 여기 보니까 따옴표 없네요. 그러면 간접인용절. 문법 요소 볼게요. 부위의 끝에 고 있어요. 고.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죠.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그래서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입니다. 부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는 문장이고 하나는 인용절인 거예요. 다 보았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문법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얘네가 인용절이 되고요. 인용절은 부사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얘네 둘의 쓰임이 구분된다고 했죠. 따옴표가 있을 때는 직접 인용절이라고 해서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가 쓰이고요. 따옴표가 없을 때는 간접 인용절이라고 해서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서술격 조사 이다 와 이 고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하면은 얘가 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 고의 모습을 한다고 했어요. 이 라고와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